저는 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방이 있고 방 안에는 전 주인이 두고 간 아주 커다란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방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장이 방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데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보니 그 안에 성인 두세 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았죠. 그 옷장의 문은 바퀴가 달린 미닫이 문으로 완전히 닫는 잠금 장치 같은 건 없었는데 상태가 거의 새 것에 가까운지라 깨끗하게 닦아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책상과 나머지 가구까지 들여놓자 방에는 겨우 잠을 잘 만한 공간이 남았지만 그게 왠지 더욱 아늑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저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붙박이장 쪽에서 붙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소리는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대략 10분 간격으로 계속되었는데 혹시 집안 어딘가에 전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폰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다지 무섭거나 하진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붙박이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옷장문을 밀어서 열어놓으면 또 들리지가 않더군요. 며칠 지나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냥 꺼지겠지 싶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진동 소리는 매일 새벽 3시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었고 평소 불면증이 있어서 늦은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았던 저는 그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새벽만 되면 방에서 진동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니 남친이 옆집에서 나는 소리거나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또다시 진동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가까이 들릴 리가 없었고 컴퓨터 전원도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딱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잠이 든 저는 그날 밤 아주 기이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둡고 조용한 어느 드레스룸에 있었는데 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는 목 부분은 흰색이었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색이 점점 짙어지다가 발목 부분에는 검은 자주빛이 도는 그런 옷이었는데 전 사방에 걸린 거울로 제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옷이 정말로 잘 어울린다며 저에게 연신 칭찬을 해주면서 계속 옷을 가져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말에 솔깃해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벼랑간 그녀가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죠. 근데 사실 이 코트 원래 주인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제가 신고했거든요. 꿈이었지만 그 순간 왠지 제 자신이 무서워져서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바로 그때 붙박이장 쪽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생각해보니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친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 달랬지만 그날 밤만은 그 진동음이 유독 공포스럽게 느껴져서 밤을 꼴딱 새버렸습니다. 진동 소리는 그 후로 띄엄띄엄 들리다가 어느 순간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그 소리의 행방은 도저히 찾질 못하겠네요.
나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 A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둥,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둥, 심각한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담당 의사는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A는 이미 결심을 했는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에 보관해 두었던 대량의 컬렉션을 꺼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것들을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갔고 나를 포함하여 그와 가장 친했던 수집가 동료들이 묵묵히 그것을 도와줬다. 버리는 거라고 해도 마구잡이로 봉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질별로 전부 따로 나눠서 처분을 했는데 분리수거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름 깨끗하고 차분하게 정리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컬렉션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값이 꽤 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A는 그것을 팔거나 업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그것만 봐도 컬렉션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성을 쏟았는지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A는 작업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유품 삼아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 대신 처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냥 버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그의 소중한 컬렉션을 넘겨받았고 A의 컬렉션은 세상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는 정말 희귀한 것도 몇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하나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A는 컬렉션을 정리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20대였기에 병의 진행 속도도 그만큼 빨랐다고 한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집가 동료인 B가 큰 부상을 당했다. 다들 B가 운이 나빴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동료인 C가 결혼을 했다. C는 이제 수집을 그만두겠다며 자신의 컬렉션을 옥션에다 올렸는데 그 중에는 A에게서 받은 것이 포함돼 있었다. 컬렉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하는데 C도 역시 그것을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상을 당했다.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문득 A가 저 세상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자 먼저 큰 부상을 당했던 B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 분명 그런 걸 거야. 실은 나도 다치기 전에 A에게 받았던 물건을 가게에 팔아버렸거든. 그게 아주 희귀한 물건이라서 엄청난 가격을 부르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 모두 A가 화가 난 거라는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떠오른다. 내 유품 삼아서 하나씩 가져가. 대신 처분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냥 버려줬으면 좋겠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그때까지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되었는데 무의식 중이었지만 묘하게도 꿈이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높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살던 동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들만 보일 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동네 놀이터를 지나서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자 여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점점 다가왔고 결국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동입구를 지나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는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국 제 방문까지 열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렇게 전 한동안 여자와 눈을 맞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몇 초 후에 흐물거리며 사라져버렸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